세상에 완벽한 집단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AI한테 다 물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직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여러분들 라는 게 영원한 직업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새로운 신제품과 새로운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는 계속 나올 것이고, 그것을 창업하는 사장님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에게 채워주지 못할 만한 게 있을까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구글이 윌로우라는 그 퀀텀 컴퓨팅, 갑자기 암호화폐가 또 폭락했다 다시 회복되기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양자 컴퓨팅이 정말 그렇게 발전된다면 모르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현재 AI는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AI도 실수를 한다. 물론 양자 컴퓨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컴퓨터는 최적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몇 광년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뭐 1시간도 없고 1분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해도 AI는 적당하게 일하고 생각하고 끝을 맺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AI를 믿을 수 없어서 아직까지도 완전 자율주행 택시가 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예,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안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 책에도 제가 썼지만 케네스 에로우라는 스탠포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불가능성의 정리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좀 우울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의사결정 원리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B보다 A가 좋고 C보다 B가 좋으면 C보다 A를 당연히 좋아해야 되죠. 그런 걸 이제 트랜지션 프린시플이라고 그래가지고 트랜지티브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나는 B라는 정치인보다 A가 좋아. C보다는 B가 좋아. 그렇다면 C보다는 A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의사결정 원리를 다 만족시키는 의사결정 방법이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좀 우울하지만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한 집단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AI한테 다 물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10명이 와가지고요. 난 이걸 원해, 난 이걸 원해, 이걸 원해, 이걸 원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10명을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AI가 그냥 얘기해주면 될 것 같지만 그런 걸 꿈꾸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나오고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오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을 다 해결할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책에 또 그런 얘기를 하나 써봤어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 3끼 먹는 게 좀 귀찮더라고요. 알약만 먹으면 좀 배 좀 안 고프고 건강한 그런 알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걸 AGI한테 그런 알약을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면 무조건 알려줄까요? 나는 못 만들겠어 라고 만약 AGI가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 못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AI가 아무리 발전해서 AGI,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와도 실수를 계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모든 민원을 들어줄 수는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걔도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사회체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치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매트릭스, 터미네이터처럼 AI가 인간을 지배하게 될까요? AI가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인가 사실 누가 알겠어요. 1000년, 10,000년 후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타임라인을 한 50년을 본다면 아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처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조지 자카다키스의 In Our Own Image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책의 첫 표지를 보면 사람과 로봇이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의인화의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지 자카다키스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창세기를 쓸 시절에 인류의 문명은 흙의 문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거고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으니까 사람은 흙에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생각하에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유발 하라리가 굉장히 훌륭한 학자고 재미있는 책을 많이 썼지만 인간이 AI가 되고 AI가 인간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론들은 사실은 저는 창세기에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태엽이 만들어졌던 요즘은 태엽을 주변에서 보기 어렵죠. 일부 분들만 태엽 있는 시계를 쓰겠지만 옛날에는 태엽 이런 시계들이 좀 있었거든요. 태엽 장난감도 좀 있었고 태엽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그 유한한 수명은 태엽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AI는 인간의 도구다 라는 그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처럼 보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언제쯤 개발될까요? 보이고 말하는 데까지는 5년에서 10년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챗GPT와 대화를 해보면 정말 그쪽에 사람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튜링 테스트를 거의 통과를 했죠. 하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만져봤을 때 정말 그런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I am your human 이라는 독일 영화인데요. 독일어는 Ich bin dein Mensch라는 독일 여성 감독이 만든 한 3, 4년 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AI에 관련된 영화예요. 고고학자죠. 여성 고고학자가 주변 과학자들의 권유를 받아서 AI 남자 로봇이랑 한 보름 같이 살아보고 그 리포트를 좀 써달라. 보고서를 써라. AI 로봇과 같이 살아본 결과 앞으로 AI 로봇이 인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학자적 시점에서 쓰라는 그런 거였는데요. 거기서 정말 인간처럼 보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죠. 처음에 그 남자 로봇을 집에 데려갈지 말지도 고민하다가 데려갑니다. 데려갔더니 열심히 청소도 잘하고요. 되게 유머스럽기도 해요. 굉장히 좋은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죠. 이 사람이 열심히 몇 년 이상 연구했던 거를 이 AI 로봇이 딱 보더니 이 연구는 이미 아르헨티나에 누가 연구했다는 걸 보여주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처럼 보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5년 이내에 나오지만 사람과 착각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블랙미러의 I'll be right back이라는 에피소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에피소드인데요. 어떤 경찰관의 아내죠.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이제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녁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임신이 됐어요. 그죠? 남편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이제 제안을 하죠. 야, 남편의 소셜미디어 계정이랑 이런 거 좀 알려주면, 이 회사 알려주면 너를 위로하는 챗봇이 하나 나타날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극렬히 반대하다가 그 AI 회사한테 남편의 소셜미디어 계정이랑 이런 걸 줬더니 며칠 후에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는 어떤 챗봇이 있었던 거죠. 말투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그럽니다. 너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면 내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 그래서 통화를 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까지 들으니까 너무 좋죠. 어느 날 이제 임신한 게 알게 돼가지고 초음파하러 갔다가 당황해서 이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그게 깨져요. 그때 그 여성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마치 남편을 자기가 깨트린 것처럼. 근데 또 전화가 오죠. 이제 휴대폰 바꿨겠죠. 전화가 오더니 남편이 야, 이제 너 휴대폰으로 나랑 얘기할 필요 없이 늘 내 옆에 내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또 주문을 하죠. 그랬더니 로봇이 옵니다. 이제 물리적인 로봇이. 그래서 거기다 식염수랑 뭐 이런 이온수 이런 거 넣고 하루 정도 재웠더니 로봇이 일어나죠. 욕조에서 일어나가지고 나오죠. 둘이 같이 살아요. 하지만 살면 살수록 조금 있다가 얘가 정말 내 죽은 남편이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븐 시스터즈 아시죠? 브라이튼, 영국 브라이튼의 정말 멋진 계곡인데 거기 절벽이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남자 로봇이 막 울면서 제발 뛰어내리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여자 주인공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 남편은 내가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했으면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랬을 거야. 근데 너는 왜 나한테 화를 안 내고 울어? 너는 내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뛰어내려. 너는 그냥 로봇이고 기계일 뿐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요. 한 5년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났고 그 딸이 태어나고 생일 파티를 하는데 남편 로봇은 어딨냐면요. 다락방에 사다리를 넣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제 방치되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인류가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챗봇으로 좀 신기해하고 있는 시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신기해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엔 얘가 그냥 기계일 뿐이라는 거 아는 순간이 또 와서 또 하나의 큰 실망을 하는 그런 시절이 오고요. 지금 이미 그런 얘기를 하죠. AI가 고통을 느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좀 짜증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5년이나 한 7년 후에는요. 아까 보세요.
남편 로봇을 다락방에다가 이렇게 방치해 놓거든요. 딸은 그 아빠 로봇을 만나려면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됩니다. 되게 재밌게 만들었죠. 왜? 사다리를 치우면 로봇은 못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다칠까봐. 앞으로 10년 후에는 사람들 중에, 야, 어떻게 로봇을 그 다락방에 방치하냐? 걔 왜 좀 춥고 쓸쓸할 거야.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이라크에서 파병됐던 로봇이 죽었는데 그 미군이 그 로봇을 이렇게 잘 장례식을 치러줬다는 뉴스가 있었다면서요. 저는 그런 리추얼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착각이 심하게 빠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논의들이 한참 되고, 그렇게 인간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휴머노이드는 나올 것이고, 하지만 그것은 의식을 갖거나 하나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결국 기계로 생각하는 합리적 과정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그렇게 주장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열린 문제로 보고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희망적인 미래인 노동 해방과 유토피아로 이어지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할까요? 노동 시간이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노동 해방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새로운 욕망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와서 또 노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 새로운 직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새로운 게 나온다 그러면요, 그걸 파는 직업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이라는 게 영원한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벤처 창업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이 제일 원하는 거는 뭡니까? 영업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세상에 새로운 신제품과 새로운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는 계속 나올 것이고, 그것을 창업하는 사장님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영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천재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이 나이에 천재라는 얘기 들으면 오히려 욕이에요. 천재는 10대 때 듣는 얘기고요. 우리의 미래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천재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다 천재가 아닙니다. 대부분. 천재는 뭐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정도는 천재죠. 대부분 사람 천재가 아닌데요. 천재들은 그걸 만들죠. 뭔가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팔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해주는 일이 있고 유지해주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올 때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없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영업해주고 그것을 관리해주고 그것을 유지해주고 하는 그런 직업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노동 해방이 되면 그것까지도 AI가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음미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의성 교육을 많이 얘기했죠. 저는 그 얘기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소비 교육을 잘하면은 창조성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클래식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클래식 음악을 작곡하게 될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산울림을 되게 좋아했어요. 친구랑 둘이서 피아노를 놓고, 야, 우리 작곡해보자. 작곡을 했거든요? 가사랑 음을 만들어서 딱 만들어가지고 둘이 불렀더니, 야, 이거 산울림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들었던 노래 비슷해요. 제가 우리 다 누구나 어렸을 때 시인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문학청년이어서 시를 썼는데요. 시를 다 써놓고 나니까 조병화 시인이나 마광수 시 같은 그런 내가 많이 읽었던 시인의 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많은 교육이 음미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클래식 음악, 시, 꽃, 별, 소설, 오페라, 웹툰, 수많은 그러한 예술 작품을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우리가 노동 해방이 됐을 때는 뭐 하면 됩니까? 그걸 음미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노동 해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을 음미하는 능력으로 살아나가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류는 참 희한한 게 그걸 계속 발전시키려고 그래요. 노래가 이제 끝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노래 더 만들어야 됩니까? 작곡 더 새로운 음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비의 밤양갱 노래 나왔고요. 또 로제의 아파트도 나왔고요. 최근에 또 새로운 곡이 나와서 우리는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해에는 또 새로운 노래가 나와서 또 우리가 좋아하겠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계속 새로운 걸 만들기 때문에 그런 노동 해방이 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음미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AI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AI의 현실은 조금 민간 투자가 부족해요.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10조에서 16조 정도 투자를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투자를 많이 받은 AI 회사는 한 1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업스테이지 같은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1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AI 정책이 좀 민간 투자가 많이 되는 그것의 걸림돌을 많이 제거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한국이 좀 우울한 게 세계에서 AI를 사용하는 그 빈도가 세계 20위 정도예요. 인도네시아나 인도보다도 약합니다. 2024년 10월에 삼성그룹의 초기업 노조가 성명을 내면서 이재용 회장님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근무 시간에 챗GPT 좀 쓰게 해달라. 삼성그룹의 임직원들은 지난 2년간 챗GPT를 근무 시간에 못 썼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전에 DJ 대통령 때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100만 PC 운동을 하고 하면서 벤처 붐이 일어났죠. 김영삼 대통령 때는 우리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에는 앞서가자. 그런 구호로 결국 일본을 앞질러서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G5 가까이에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화, 지난 20, 30년간의 인터넷 시대를 더 혁명적으로 바꾸는 AI 시대에서 좀 기업에 계신 높은 분이나 또는 공공 부문에서 높은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AI 쓰자, 또 AI 잘 만들자. AI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AI를 잘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벌죠.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와인을 잘 마시는 나라가 와인을 잘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AI에 대한 사용, 활용과 개발이 선순환을 맺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쓴 책은 Life with Intelligence라는 키워드의 한국어 제목은 AI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솔직히 무기라는 말을 조금 저는 꺼려 하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괜찮대요. 무기가 꼭 전쟁 무기가 아니라 나의 비장의 무기야. 뭐 이런 우리가 표현을 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AI를 여러분들의 어떤 비장의 무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책을 썼고 그 다음에 Life with Intelligence라고 표지에 붙인 거는 나의 원래 자연적인 지적 자본과 또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이 두 가지 인텔리전스를 같이 결합하고 같이 가지고 나가야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책에 보면 디지털 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 하면 나죠, 나. 여러분들 거울이 생긴 게 별로 안 됐겠죠? 거울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호숫가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나르키소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걸로 얼굴이 좀 못생겨 보이면 셀 수도 했을 것 같고요. 거울이 나오니까 거울아 누가 더 이쁘니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늘 어딘가에 나를 비추어서 나를 반추해보고 나를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까지는 그것이 소셜미디어나 이런 거였어요.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또는 내가 나를 표현하는 그런 소셜미디어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AI한테 여러분들을 비추는 그런 시대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를 늘 옆에 두면서 AI에게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AI가 내놓은 산출물을 평가하면서 같이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떤가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기 표지나 이런 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비즈니스 모델 방법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스타트업을 2개 만들어 보기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실패하는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잘못된 회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라이프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몇 살까지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거고 그 다음부터 몇 년 후에는 또 내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것이고 저는 이 책을 가장 잘 읽으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인생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거기서 무기는 AI 하나 놓고 그 AI라는 무기를 하나 들고 여러분들의 인생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설계해보고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